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여러분의 은퇴 자금 죽을 때까지 펑펑 써도 다 못 쓴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니 돈이 뭐 무제한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펑펑 써도 다 뭐 돈이 안 모자른가? 예, 오늘은 그 비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뭐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진짜 10만 불도 없다. 나 은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하신 분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런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로스 IRA 같은 거 갖다가 준비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수입의 비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여러 뉴스를 접하면서 170만 불이 있으면 은퇴를 하고 와서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470만 불 정도 했으면 뭐 영원히 그냥 뭐 인간이 무한대로 살아도 그 돈이 새끼를 낳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돈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줄죠. 근데 또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예,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은퇴장으로 170만 불이 있다. 이를 갖다가 한번 나눠보자고요. 한 70만 불 정도가 이제 한 50만 불, 60만 불 정도가 집이 페이오프 된 게 있고 한 10만 불 정도 뭐 은행에 혹시 모르니까 이제 집어넣은 돈이 있고 나머지 한 100만 불이 IRA 구자, 로스 IRA 구자에 있다. 이렇게 참 생각을 해보면 자, 100만 불을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흔히들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4%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예, 4%씩만 꺼냈으면 된다. 자, 4%씩 꺼냈으면 1년에 4만 불씩 꺼냈는 겁니다. 1년에 4만 불씩 꺼냈으면 100만 불이면 몇 년을 쓸 수 있죠? 단순 계산은 25년입니다. 자, 그럼 지금 65세다. 그러면 90살까지는 문제가 없죠. 근데 요즘에 100살 넘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꾸 건강이 좋아지니까 야, 이거 까딱 잘못하고 내가 90살 넘어 살면 난 그때 돈이 없어서 나이 들어서 돈도 없고 진짜 거지가 되고 비참하고 나는 어떡하지? 예, 걱정이 되게 클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계속 새끼를 낳고 게다가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그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4%가 아니라 그보다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4% 4만 불이다. 그러면 한 달에 3천 불 조금 넘는 금액인데 암만 집이 페이오프 돼 있어도 살기 좀 힘들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또 당연히 미국에서 또 오랫동안 일하셨으면 소셜 연금을 뭐 다만 1,000불이든 2,000불이든 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저런 혜택 생각하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뭐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 수는 없지만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1년에 4%씩만 꺼내 쓴다. 예. 이렇게 했을 때 막상 30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돈이 바닥날까요? 25년이 지나면 바닥날까요? 이론상은 4만 불씩 꺼냈으면 100만 불의 돈은 25년 후에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닥날까요? 아닙니다. 2배 심지어 3배가 더 돈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4%씩만 꺼냈으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는 오히려 몇백만 불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4%씩 꺼냈으면 생각보다 더 돈이 많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씩 꺼냈습니다. 자, 4만 불. 캠피디. 지금은 4만 불이 생활이 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물가 오른 거 봐봐. 물가 오른 거 보면 내가 내년도에도 4만 불 갖고 생활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이 100만 불을 로스 IRA S&P 500에다 투자를 했다. 자, 나머지 96만 불은 가만히 있나요? 나머지 96만 불도 또 돈이 불겠죠. 자, 그러면 내년도에는 똑같이 4%를 꺼내서도 돈이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뭐 경기가 좋을 때 10%가 더 불었다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돈 100만 불이 내년도에는 110만 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4만 불을 빼놔도 106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4만 불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4만 불보다 더 높은 돈을 꺼냈을 수가 있겠죠. 자, 이 돈은 계속 불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플레이션 걱정도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뭐 한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 돈이 300만 불이 남았다. 4%씩 꺼냈는데 300만 불이 남았다. 우와, 어마어마한데 또 너무 기뻐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때 당시 300만 불이면 지금의 100만 불 가치밖에 안 될 겁니다. 물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도 100만 불이 고스란히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4%의 법칙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The 4% 룰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은퇴 자금의 4%만 쓰고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려서 인출하면 30년 동안 돈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해는 4%, 만약 10% 그에 더 불었다. 그래서 110만 불이 됐다. 그러면 이제 110만 불에서
106만 불이 나온 거죠. 예, 4%니까 6, 4, 24, 예, 2,400불 갖다 더 뺄 수 있겠죠. 42,400불 뺄 수 있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 이상을 안 뽑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4% 이상 쓰면 큰일 난다. 예, 내 노후, 나 진짜 90돼서 거지가 돼서 길바닥에 나앉는다.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고생하시고 또 이민 터전을 자리 잡으셨던 우리 우행주 시청자분들, 자, 이런 분들은 더더욱 아끼는 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4%만 쓰시려고 합니다. 자, 근데 미국의 저명한 은퇴 연구가 마이클 키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완전 뒤바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의 역사를 통틀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4%씩만 돈을 인출한 사람들의 3분의 2가 30년 뒤에는 자산이 2배 이상 쌓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간값,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해는 이 리턴이 좀 많죠. S&P 500, 어떤 해는 좀 적고, 경기가 나쁘면 좀 적고, 경기가 좋으면 높습니다. 자, 이럴 때 중간 정도의 운을 갖고 있는 사람, 평균 정도의 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30년 뒤에 원금의 2.8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 좋을 때 이 돈을 갖다가 놨던 사람은 원금의 3배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100만 불이 있으니까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300만 불이 은행에 남아있더라. 예,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쭉 한번 보자고요. 예, 주식 역사를 쭉 봤을 때, 자, 지금까지 이 리턴율이 얼마였을까? 로스 IRA 리턴율이 얼마였을까? 실질적으로는 6%, 7% 평균을 따지면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 다 계산해서 6%, 7%라고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되게 좋았어요. 평균 얼마가 나왔냐? 11.3%가 나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11.3%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10%씩 빼서 써도 이제 돈이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한 7, 8% 꺼냈었다. 1년 7만 불, 8만 불씩 꺼냈었다. 예, 그리고도 돈이 계속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물론 지난 코로나 기간은 생각해 보자고요. 2020년, 2021년, 예, 그때는 확 내려갔죠.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이게 보상 심리로 쫙 올라가는 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루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혹시나 나중에 은퇴하고 내가 돈이 모자랄까 봐 혹은 돈이 떨어질까 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그다음에 가고 싶었던 여행지도 못 가고 손주도 선물도 못 사주고, 예, 이렇게 구두쇠로 살다가 그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자녀들한테 상속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예, 자녀들한테 유산을 남기는 거, 예, 좋은 거죠. 예,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또 한인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뭔가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 그게 진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은 그냥 자식들이 일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 이것만 원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모았나요? 아니면 내가 불안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보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이러면서 쩔쩔매면서 어쩔 수 없이 남기게 된 돈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미국은 옛날에 1929년도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970년대도 석유 파동이 있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죠. 자, 그리고 지금도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고 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라는 또 악재가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이라는 것도 있었죠. 자, 항상 이게 처지는 때가 있고 확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의 법칙이라는 거는 왜 만들었을까요? 예, 4%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주식이 떨어지고 경제가 나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29년도 대공황이라든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예, 이럴 때 최소 4%그 이상을 뽑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오일 쇼크, 뭐 코로나 이럴 때 경제가 진짜 미국 경제가 안 좋아할 때 최악의 시점을 기준으로 이때 은퇴해도 살아남으려면 4% 이상은 뽑지 말아야 된다라고 나온 수치가 4%입니다. 그래서 4%는 최저 바람 라인입니다. 미니멈이에요. 예, 4% 이게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비는 지금 2025년 기준으로 4만 불에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4만 불 플러스 내가 연금을 좀 받고 뭐 이래저래 하니까 1년에 한 6만 불 정도 생기더라. 한 달에 5천 불이면 될 것 같더라. 내가 뭐 나이 들고 지금 집 페이 오프되고 그다음에 젊었을 때처럼 뭐 다른 거 욕심 없으니까 한 달에 5천 불이면 내가 우리 와이프랑 여행도 다니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이렇게 살겠다. 물론 엄청나게 부자는 아니겠죠. 예, 5천 불 갖고 뭐 맨날 롤렉스 사고 샤넬백 사고, 예,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5천 불로 생활할 수가 있다. 그러면 4%가 미니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만 뽑아서 뭐 평생 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돈이 평균적으로 남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7%, 8%, 그러니까 1년에 10만 불을 뽑을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도 돈이 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거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돈을 이렇게 뽑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걸 알으셔야지. 그냥 다짜고짜 캠피디가 10% 뽑아도 돈이 남는데 아니에요. 예, 이게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설명드릴 겁니다. 빌 벤젠이라는 사람이 4% 법칙이라는 걸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982년처럼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 은퇴했다면 매년 13%씩 돈을 뺏어서 써도 30년 동안 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만 달러면 1년에 13만 달러씩 펑펑 써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황일 때.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또 호황이죠. AI 때문에. 예, 요즘에 11.3%뭐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이 11.3%인데 최근에 뭐 15%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여러분의 러스아일에 100만 불 있다. 예, 4만 불씩 꺼냈을 필요가 없어요. 10만 불, 12만 불, 13만 불 꺼냈어도 돈이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또 미국 경기가 안 좋다? 그럼 또 몇 년 좀 참아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니까 이게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껴 쓴다. 근데 그런 결과로 대부분의 사람들, 미국인들의 96% 이렇게 은퇴 준비를 한 사람의 96%는 엄청난 돈을 남기고 예,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희망적인 얘기죠. 예, 아주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예, 물론 아유 캠페인이 나는 100만 불은커녕 10만 불도 없어.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 분들도 준비하시는 게 좀 있습니다. 자, 원금 이상으로 돈이 남는데 사실 원금만 남으면 손해요. 예, 지금 100만 불이 있는데 96%의 확률로 원금 이상의 돈이 남는다고 합니다. 30년 뒤에. 그럼 그때도 100만 불인데 그때 100만 불이 지금 100만 불일까요? 30만 불 값어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300만 불이 남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물가 올라가는 것 따지면. 자, 인플레이션 물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300만 불 정도 남아야지 지금 100만 불 가치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100만 불 값어치기 때문에 계속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0만 불이라는 돈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일을 안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 뭐 어마어마한 부자는 못 살아도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일 안 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원금이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시는 분들 예, 오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 안 하시고 살 수 있는 거 예, 이걸 좀 설명드리고 이런 마음 때문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커피 한 잔도 아껴 마시고 손주한테 장난감 하나도 사줄까 말까 망설이고 예,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예. 돈을 펑펑 쓰다가 망하면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예. 근데 그래서 오늘 펑펑 쓸 수 있는 때, 펑펑 쓰면 안 되는 때, 요거 설명드리려고 오늘 영상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은퇴자 유행을 좀 설명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사는 게 좋은가, 예, 이걸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300만 불, 예, 뭐 그게 30년 뒤다. 그러면 100만 불 정도의 값어치가 되겠죠. 꽤 큰 돈입니다. 이 돈을 물려줘서 자녀들이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과 보냈던 시간, 이 유산이라는 거는 꼭 돈이 유산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보냈던 시간, 좋은 기억들, 추억들, 예, 이런 것들이 곧 유산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그래요. 예, 이제 부모님 생각하면 부모님이 저한테 얼마 주셨나, 얼마 돈 썼나 이런 거 생각보다는 저희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해마다 해수욕장 데리고 갔구나. 뭐 어머님이랑 옛날에 뭐 팜스프링 갖고 하우스를 빌려서 놀았구나. 뭐 어디 여행을 같이 갔구나. 이런 생각들만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유산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분은 은퇴자 A씨입니다. 원칙주의자예요. 이분은 무조건 룰대로 가야 됩니다. 4%의 법칙을 지킨 사람이에요. 무조건 4%의 법칙을 지킵니다. 자, 100만 불이 있는데 첫 해 4만 불 인출하고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만 딱 더해서 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6만 불이 있으면 106만 불에 대한 4%, 또 계속 올라갔고 120만 불이 있으면 120만 불에 대한 4%,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뽑았습니다. 자, 물가가 오르니까 사실 이것도 안정적이죠. 4%만. 그러니까 4만 불씩 뽑아 쓰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의 4%만 뽑아 쓰는 겁니다. 자, 이게 4%만 뽑았으면 어떤 해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그렇지만 요즘 같은 때는 15%가 올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 100만 불이 115만 불이 됐으니까 4만 불 뽑았고도 111만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111만 불의 4%면 얼마죠? 지금 이게 4만 한 4,400불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이 좋아서 주식이 폭등하고 있어도 혹시 모르니까 나는 아껴야 돼. 계속 4%만 뽑아 쓴 거예요. 시장이 폭락해도 원래 4%니까 4%만 써야 된다. 예, 완전 룰대로 사시는 분입니다. 30년이 지났어요. 네, 이분은 어떨까요? 예, 통계적인 중간값을 적용하면 이 A 씨의 통장에는 280만 불이 남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지난 몇십 년, 지난 한 50년 이상, 70년 됐죠. S&P 나온 지. 이 기준을 갖다가 쭉 따져본 결과 280만 불이 남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쓴 생활비보다 더 큰 돈이 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건 성공한 삶일까요? 예, 반은 성공한 삶이죠. 파산도 안 했고 남한테 손도 안 벌리고. 근데 평생을 이분은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족들 다 데리고 하와이 여행도 갈 수 있고 크루즈 여행도 갈 수 있고. 근데 이거를 다 통장 잔고랑 맞바꾼 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내 통장에 280만 불이 남았으니까 야, 난 참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왜 가족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한번 못 보내고 그 돈 못 쓰고 다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버 2, 예, 은퇴자 B 씨, 예, 이거를 우선 건너뛰고 은퇴자 C 씨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C 씨는 좀 흥청망청 배짱이 스타일입니다. 네. 이런 분들 갖다가 미국에서는 빅 스펜더라고 하죠. 돈을 펑펑 잘 쓰는 사람. 예. 인생 뭐 있어? 즐겨야지. 뭐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예. 그래서 처음부터 막 6%, 7%막 과감하게 인출합니다. 예. 100만 불이면 연간 6, 7만 불씩 막 쓰는 거죠. 예.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골프도 막 실컷 치고 진짜 사는 건 재밌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사이에 경기가 안 좋아요. 뭐 2000년대 닷컴처럼 뭐 폭락이 온다든가 몇 년 전처럼 코로나가 옵니다. 돈은 많이 뺐었는데 잔고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돈이 녹아내리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분이 90까지는 돈 쓰면 난 다 쓸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90이 됐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죠. 근데 생각보다 오래 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진짜 거지꼴 못 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미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이건 진짜 도박 같은 삶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은퇴자 B 씨입니다. 예, 이분은 레쳇, 그러니까 이 레쳇이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미국 사이트에서 본 건데 이제 툴 중에서 레쳇이 끼륵끼륵 조이는 게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쪽으로는 안 내려가요. 올라가면 안 내려갑니다. 올라가면 안 내려가요. 예, 나사를 돌린 건데 끼륵하고 올라가면 안 내려갑니다. 올라가면 안 내려갑니다. 자, 이 레쳇 방식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은퇴 잔고 있죠. 예, 이게 올라가면 딱 잔고고 도로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 툴이 끼륵하고 제자리에 오죠. 끼륵하고 제자리에 오는, 끼륵하고 제자리에 와요. 근데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돈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만큼 쓰시는 거예요. 올라가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거의 끝에 가면 이만큼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럼 이만큼만 내려가는 거예요. 끼르륵 차면 이렇게 올라가지. 끼르륵 끼륵. 그러다가 거의 다 잠겨요. 예, 그럼 끼륵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요. 그럼 이만큼만 쓰시면 돼요. 또 그러다가 또 끼르륵 올라가면 이만큼 잠그면 되는 겁니다. 자, 돈을 그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잔고를 계속 확인하고요. 돈이 불어났으면 내가 이제 매년 스스로 주는 은퇴 월급이죠. 예, 이거를 인상하는 겁니다. 자, spend your upside framework 상승분을 갖다가 본인한테 소비를 하는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퇴해서 5년이 지났어요. 예, 꼬박꼬박 생활비를 뺐는데도 주식시장이 올라서 통장 잔고가 원래 시작했던 100만 불보다 늘어났다. 예, 그러면 더 올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돈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은퇴 5년차 통장을 봤더니 110만 불이 됐어요. 예, 그러면 더 낮으니까 4만 불에서 4만 4천 불, 4만 8천 불 이렇게 올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모자랄 수 있잖아. 네. 또 안 올라가면 조금 참고 쓰면 되는 겁니다. 올라가면 또 쓰면 돼요. 이게 뭐냐? 경기가 나쁘면 인플레이션도 안 올라가요. 솔직히.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예외적인 게 있긴 하지만 1970년대가 그랬죠.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나쁘고. 자, 요즘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물가가 올랐다고 컴플레인하는 분들은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 은퇴 IRA 구자에 S&P 500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물가 올랐다고 억울해할까요? 아니, 자기 돈은 더 이상 올랐는데요. 지금 집 있는 분들 억울할까요? 예, 집값은 더 올랐는데요. 지난 5년 전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에 비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저 갖고 있는 집 하나도 지금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물가 오른 거
그냥 한 달에 장 보는 게 300불에서 600불로 올라갔다. 기름 집어넣는 게 200불에서 300불로 올라갔다. 이게 대수는 아니죠. 돈 단위가 다른데. 자, 그래서 여러분의 통장 잔고, 예, 이거를 갖다가 중간중간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하냐, 예,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돈도 쓰고요. 그다음에 맨날 한국 가신 때마다 많이 적히는 댓글이 있어요. 아, 한국 가니까 캠피디 한국 가는데도 이제 나이 드니까 왔다 갔다 힘들어요. 비즈니스 타세요. 안 힘들어요. 비즈니스 타갖고 180도 딱 누워서 주무시고 하시면 안 힘들어요. 그럼 비즈니스 타는 거 얼마냐? 그냥 일반 이코노미의 3배 값 이렇게 되죠. 자, 두 분이서 왕복으로 1년에 한 번 비즈니스 타고 가신다. 그럼 추가로 얼마나 내나요? 한 6,000불은 더 내야 될 거예요. 뭐 지역마다 좀 다르죠. 6,000불을 더 쓸 수 있다. 아니 왜 그걸 아끼고 그 고생을 하면서 한국 한번 가는 게 고통의 길이다. 아주 무슨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메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너무나 편하게 가요. 솔직히 비즈니스 타고 180도 누워 가시잖아요. 그럼 진짜 편하게 갑니다. 아, 이건 잠깐 사이드 얘기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노이즈 캔슬링 그거 하나 마련하세요. 그리고 눈 마사지 기계 하나 마련하세요. 네, 저는 비행기 타면 하는 겁니다. 눈 마사지 기계 끼고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낍니다. 음악 안 들어도 바깥 소리 안 들려요. 음악 듣고 싶으면 음악 들어도 돼요. 자, 그리고 승무한테 미리 얘기합니다. 네, 밥 먹을 때 저 어깨 쳐서 깨워주세요. 저 이거 끼고 있으니까. 그리고 눈 마사지하고 노이즈 캔슬링 딱 끼고 있으면 잠이 솔솔 옵니다. 조용하니까. 그리고 눈이 아주 뭐 필요한 게 싹 없으니까 잠이 솔솔 옵니다. 몸 편해요. 180도 딱 누우니까. 예, 그리고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쉬고 밥 먹고 그냥 잠 편하게 자다가 그냥 한국 가는 거예요. 피곤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한국 가면 버스 타는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콜밴 부르세요. 한 10만 원, 15만 원 주시고 콜밴 불러서 편하게 가세요. 기사님이 여러분 가방 다 들어다 드리고 집 앞까지 다 가져다 드립니다. 근데 이런 돈 어디서 나옵니까? 예, 아껴 쓰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1년에 4만 불씩만 꺼내 쓴다? 안 돼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만 불이 필요할 수도 있고 8만 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러는 분들은 요즘 같은 때가 아주 신나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15%, 지난 10년 동안도 11.3%가 올랐는데 지난 10년 동안도 여러분이 11.3%.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100만 불 있으면 11만 불씩 꺼내서도 돈이 안 마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돈 남은 것만, 그러니까 레쳇 방식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쳇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예, 요거 딱 끼르르륵 올려요. 그럼 뒤로 풀죠. 끼르르륵 올리고 풀고 끼르륵 올리고 풀고 올린 만큼만 풀면 되는 겁니다. 이만큼 올랐으면 이만큼 풀고 이만큼 올랐으면 이만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미국 와 있는 동안도 두 번의 큰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80년대 경기 좋았죠. 그다음에 90년대까지도 좋았어요. 왜? 냉전 시대 때 사실 또 캘리포니아는 더 좋았습니다. 모든 군수 업체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으니까. 자,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가면서 닷컴 버블이 생깁니다.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여파로 또 서프라임 사태도 생깁니다. 그때 저도 많이 피를 봤죠.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피를 받겠죠. 자,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저는 느낀 게 뭐냐면 항상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시기가 오더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겨울만 영원할 수 없어요.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는 봄이 옵니다. 자, 지금이 코로나 끝나고 꽃이 피는 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식시장은. 근데 꽃이 피는 봄이 와갖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겨우 내내 뭐 농사질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벽시도 준비하고 이랬던 분은 봄이 되면 신나죠. 예, 들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 또 농작물 뿌려놓고 그럼 가을에 수확할 수가 있는데, 근데 겨울에 이놈의 겨울은 언제 끝나? 겨울은 영원히 안 올 것 같아. 안 끝날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했어요. 그러면 봄이 돼도 뭐하죠? 농사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은퇴 준비가 안 돼 있다. 예, 그럼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은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1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농사지는. 자, 여러분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은퇴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분은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충분히 즐기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충분히 즐기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항상 사람들이 60세부터 뭐 일들 하기 시작했고 90세까지 모든 사람이 90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100살, 어떤 분은 80살, 어떤 분은 70살인데 자, 꽤 많은 확률로 여러분은
아마 100살까지 사실 가능성이 꽤 많을 겁니다. 왜? 자꾸 의술이 발달하고 요즘에 AI 발달되는 거 봐봐요. AI가 이제 의학 부분에도 엄청난 혁신을 일으킵니다. 코로나 때 그걸 이기는 걸 봐요. 코로나 때 만든 mRNA 기술 갖고 이제 암을 정복할 날이 10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꽤 많은 확률로 100세 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100세 넘게 사는 게 좋은데 A씨처럼 100세 넘게까지 살았어. 돈 죽어라고 아꼈어. 죽어라고 아꼈는데 돈은 남았어. 자식들은 신나. 내 삶이 뭐지? 돈만 아끼다 죽은 거야. 자, 근데 C씨 같은 경우로 그냥 인생 뭐 있어? 내가 뭐 90까지만 살 것 같아. 돈 다 썼더니 90대니까 진짜 바닥난 거야. 어떡하지? 야, 그때부터는 진짜 그 직고는 못 면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B씨처럼 해마다 오르는 걸 보면서 결정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돈이 안 말라요. 그러니까 올해 S&P가 4%만 올랐다. 4%만 쓰시고요. 올해 S&P가 8% 올랐다. 8%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8%보다 더 많이 써야 돼요. 연세가 여러분이 70, 80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퍼센테이지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60이에요. 60인데 100만 불이 있어. S&P 4% 올라갔다 4만 불만 꺼냈어요. 올해 8% 올라갔다 8만 불만 꺼냈어요. 올해 12% 올라갔다 12만 불만 꺼냈어요. 자, 여러분이 70 됐어요. 조금씩 더 올려야 됩니다. 4% 올라갔다 5만 불 꺼내셔도 돼요. 왜? 이래 사실 날이 좀 더 줄어드니까. 자, 그리고 뭐 8% 올라갔다? 그럼 한 10만 불 꺼내셔도 돼요. 13% 올라갔다? 15만 불 꺼내셔도 돼요. 자, 여러분이 80 되셨어. 그러면 이제 올해 4% 올라갔다? 8% 꺼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딱 봤는데, 올해 뭐 10% 올라갔다? 20% 꺼내셔도 돼요. 20만 불 꺼내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유동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잘 컨트롤하는 방법을 갖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동차에 보면 바퀴에 한국에서는 쇼바라고 있죠. shock absorber가 있습니다. spring absorber가 있죠. 자, 이게 충격 장치예요. 충격 장치란 건 뭐냐? 그냥 요거 없이 방지턱이나 우둘투둘하는데 넘어가면 차가 우당탕탕탕 난리가 나죠. 차가 부서지죠. 은퇴 계획도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여러분이 뻣뻣하게 매번 똑같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유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매년 똑같이 인출하지 말고 조금씩 인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큼 올라갔나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올해는 좀 참는 방법, 올해 혹은 뭐 2, 3년은 좀 참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시장이 폭락했을 때 물가 상승분만큼 월급을 올리는 걸 하나 건져도 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요. 지금 경기 안 좋은데 이 S&P 500에 100만 불이 있는데 110만 불은 됐어. 그러니까 110만 불이니까 캠피디 말대로 4%면 4% 뽑아도 뭐 4만 4천 불이니까 4만 4천 불 뽑아야 되는데, 자, 이게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4만 4천 불 뽑을 수 있는데도 내가 4만 불 갖고 생활할 수가 있나? 이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 조금 아껴 쓰지. 요즘에 경기 안 좋으니까. 그럼 4만 불 끊으세요. 그럼 돈 불는 속력은 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경기가 안 좋을 때 내가 더 돈을 안 올리고도 살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기간 동안은 내가 꼭 필요하지 않는 걸 갖다가 절약할 수 있는가? 이런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잠시 2, 3년은 경기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년, 20년 같은데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코로나 때문에 나갈 데도 없잖아요. 코로나 2020년, 2021년. 이럴 때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좋은 차 사는 것도 좀 미루고, 차가 좀 낡았는데도 지금 굳이 차 살 필요 없으니까 좀 미뤘다 사고, 그 다음에 여행 가는 것도 좀 미루고, 집 리모델링, 집 낡았는데 이것도 한 2년 더 쓰니까 좀 미루고, 이런 거 갖다가 다 미룰 수 있냐? 미루면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미루는 거예요. 필수 생활비 말고 필요 없는 거, 이걸 갖다가 다 미뤄 놓고 여러분이 잠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조금 더 불게, 이렇게 좀 기다리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세 번째로 제일 뭐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바꾸는 것 중에 하나는 차야, 차. 근데 이 차가 2, 3년 더 굴러갈 수 있나? 이런 같은 걸 좀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훌륭하게 이 돈을 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미국 역사상 우선 이제 IRA가 잘 뭔지 모른다. 그건 나중에 제가 뭐 그전에도 만든 영상이지만 나중에 한번 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IRA가 트래디셔널이 있고 로스 IRA가 있어요. 예, 로스 IRA가 사실 은퇴자들한테 꽤 좋아요. 왜? 받는 돈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연금 받는 것도 여러분이 다 풀로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이점이 있는데 로스 IRA는 돈을 벌 때 여러분이 세금을 냈던 돈으로 보는 겁니다. 왜 IRA를 해야 되냐? 그냥 돈을 모으면 안 돼, 캠피디? 은행에서도 이자 붙잖아. 예, 은행 이자 붙는 것보다 첫 번째 역사적으로 봤을 때 IRA 안에 안전빵이, 그러니까 제일 안전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S&P 500을 얘기하겠습니다. S&P 500을 투자하실 때 지금 미국 역사를 통틀어서 6%, 7%의 리턴율이에요. 그럼 뭐냐? 100만 불 집어넣고 평균적으로 6만 불, 7만 불을 매년 꺼냈어도 그 돈은 오히려 불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론상 안 그래요. 경기가 나빠갖고 S&P 500이 주저앉아갖고 그의 S&P 500 리턴율이 2.5%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6%, 7% 쓴다? 그럼 여러분의 돈은 줄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거죠. 샥 업서버. 시장에 맞춰서 돈을 늘리고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26년도 내년도부터 제 나이 이제 55살부터 로스 IRA를 부을 수 있는 거는 1년에 8,600불을 부을 수 있습니다. 자, 8,600불인데 10년이면 86,000불이죠. 네, 10년이면 86,000불이고 부부가 부으면 10년 동안 보면 이제 8이 16, 그러니까 17만 2천불이 됩니다. 10년 동안 보면 17만 2천불이 돼요. 자, 17만 2천불이 제가 65세가 될 때 생깁니다. 17만 2천불. 예, 그것도 뭐 적은 돈 아니죠. 예, 과연 17만 2천불로 끝날까요? 예. 지금까지 평균 수익률을 봤고 제가 뭐 진짜 아무 짓 안 하고 S&P 500만 집어넣었다 하면 얼마가 되냐면 거의 그 돈의 2배 가까운 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40만 불까지는 안 돼도 한 35만 불 이상이 됩니다. 35만 불? 조금 괜찮네. 예. 65세 35만 불이에요. 자, 근데 그 35만 불을 갖다가 제가 우선 그때도 뭐 일을 한다 그러면 돈을 다 뺐을까요? 안 뺐겠죠. 안 뺐고 또 놔둬요. 10년을.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100만 불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캠피디 55살에 20년 후면 75세부터 그 돈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건 너무 늦지 않아? 예. 그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돈 뺐어도 돼요. 왜냐? 자, 100만 불 한꺼번에 제가 다 빼는 거 아니잖아요. 해마다 필요한 돈만 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계속 붙는 거예요. 계속 새끼에 새끼를 까는 거죠. 자, 게다가 보통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럼 주식 투자하고 생긴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로스 IRA는 좋은 게 뭐냐? 여러분이 주식 투자했고 5%가 생겼다. S&P에서 5% 생겼다. 5%다 그냥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100만 불 투자했고 5만 불이 생겼다. 주식을 샀다. 그러면 5만 불이 생겼다. 그럼 5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럼 얼마 내죠? 뭐 한 15,000불 정도 낸다. 여러분이 손에 쥐는 건 35,000불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로스 IRA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S&P에서 5%가 생겼다. 5만 불이다. 5만 불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그 돈을 지금 당장 쓸 일이 없어요. 자, 일반 주식을 한다. 그럼 100만 불에서 5% 올라갔다. 세금 내고 5만 불에서 15,000불 세금 내고 103만 5천 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5%가 붙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로스 IRA에 있으면 105만 불에 대해서 붙는 거예요. 이게 이자에 이자 새끼 까는 게 복리가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로스 IRA가 돈 벌는 게 진짜 많이 늘어요. 게다가 예전에는 그 연금을 갖다가 인출해야 되는 그 상한 그 나이가 있어요. 맥시멈 72세 뭐 이런 나이가 있는데 로스 IRA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100%안 꺼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돈이니까. 그래서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좋고요. 로스 IRA는 여러분이 또 죽을 때까지도 돈을 부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있어요. 예, 조건은 그건 로스 IRA는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번 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번 돈이 없는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earn income, 회사를 하고 일을 해서 돈 버는 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번 돈이 올해 같은 기준에는 1인당 15만 불 이상 벌면 못 집어넣어요. 너무 많이 부자는 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방법이 되게 많아요. CPA랑 상의해야 되겠지만 캠페인 나는 65세까지 일했는데 그냥 렌트 주는 아파트도 하나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나 IRA는 계속 붙고 싶은데 난 이게 일하기가 싫어. 그럼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그냥 투자 회사를 갖고
그 렌트비 받고 이거 갖다가 그냥 부동산 투자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거기에 사장이잖아. 그래서 그거 월급 받는 거예요. 코퍼레이션 만들어갖고. 그럼 이제 그 돈 갖고 코퍼레이션 만들어갖고 받는 돈이 1년에 8,700불 이상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 돈 갖고 IRA에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도. 자,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 생각해 보자고요. 렌트비를 받았어. 받은 돈을 내가 써. 자, 그 돈을 IRA에 집어넣어. 그걸 불려서 받아. 더 복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간단한 거예요. 제가 지금 55살인데 제가 해마다 8,600불씩 내년도 8,600불 그것도 더 올라갑니다. 이제 매년 올라가니까 지금 8,600불 단순 계산 10년 86,000불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해마다 또 물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10년 동안 붙는 거는 10만 불 불 거예요. 그럼 저랑 집사람이 한 20만 불. 8,600불이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700불 돈이에요. 이제 700불씩 아껴서 저축을 한다 이렇게 치자고요.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와이프랑 둘이 10만 불, 10만 불, 20만 불. 예. 10년 뒤에는 40만 불 되죠. 20년 뒤에는 100만 불 됩니다. 20년 뒤에 100만 불 돼요. 네, 이거는 제가 뭐 어떤 그냥 여러분께 희망 드리려고 만든 게 아니라 평균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 시작한 해가 요즘처럼 막 11.7%씩 올라간다. 100만 불이 아니라 200만 불 될 수 있어요. 10년 뒤에도 20만 불이 100만 불 될 수도 있어요. 왜? 초창기에 부른 게 되게 중요하거든. 예.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좋다는 표현은 좀 그렇다. 하여튼 주식이 호황일 때 이럴 때 시작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은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좀 나이가 늦었는데 캠피디 난 지금 나이가 60인데 일은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 라사일에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하세요. 내가 앞으로 해봤자 얼마나 될까? 예, 그게 몇십만 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인데 나는 70세까지는 일은 해야 되겠어. 내가 그렇게 많이 벌어놓은 것도 없고. 예, 8,600불씩 앞으로 5년만 더 부어보세요. 그래도 거의 한 4, 5만 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부부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한 8만 불, 10만 불 가까이 될 거예요. 8만 불, 10만 불이 그게 5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되냐? 70대 때는 이 돈이 한 20만 불까지 될 수도 있어요. 요즘처럼 주식 좋다? 30만 불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평균치 얘기한 겁니다. 평균치 얘기하면 한 17만 불밖에 안 돼요. 지난 100년의 역사를 보고 얘기하는 건. 요즘처럼 좋을 때 지금이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주식이 막 AI 호황이 있을 때 시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리세션이 오면 어떻게 해? 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리세션 되면 떨어진 거 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10년 있다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확 튑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올라갈 때보다 한번 리세션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75세 될 때 100만 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는 여기 말한 것처럼 펑펑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IRA가 지금 뭔지 참 감이 안 잡히신 분도 있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IRA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안전한 거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만 다 몰빵하는 건 안 좋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 배당금을 잘 주는 회사 중에서 튼튼한 회사들도 있고요. 제가 종목은 말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개개인마다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S&P 500 같은 거는 뭐 누구나 추천하는 거니까 S&P 500으로 지금 수익률 계산한 거예요. 솔직히 S&P 500보다 수익률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자, 근데 이렇게 IRA를 하는데 말아먹는 사람이 뭐가 있을까? 아까 ABC 유형도 아니야. 말아먹은 사람이 있어. 엉뚱한 거에 하나 몰빵한 사람. 실지예요. 노키아에 평생 일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노키아 전화기 기억나시죠? 예, 삼성, 모토로라, 뭐 지금 애플, 아이폰, 갤럭시 이거 훨씬이잖아요. 전화기의 황제는 노키아였어요. 노키아에 일하는 사람이 4K IRA 이거 어카운트에 노키아 회사 주식만 다 사버렸어. 이 사람은 그때 당시 노키아 주식 올라간 거 생각하니까 자기는 은퇴할 때 몇천만 불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노키아만 평생 샀는데 노키아가 확 죽었잖아요. 진짜 요즘에 노키아 전화기 보기 힘들잖아요. 결론적으로 은퇴를 하려고 하니까 구자에 60만 불이 안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일을 더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만 몰빵하는 거는 그건 절대 위험한 짓이에요. 절대 위험한 짓이고 S&P는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의 탑 500 컴퍼니를 갖다 다 잡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해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S&P는 올라간다. 그럼 미국이 쉽사리 망할 것인가? 망할 수도 있지. 세상에 뭐 100%라는 게 없으니까. 갑자기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미국이 졌어. 뭐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지.
그런 극단적인 거 생각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투자 못해요. 자, 그렇지만 일본이 지금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요. 예, 잃어버린 30년인데도 한국보다 돈이 많아. 현찰 보유고가 일본이 많아요. 미국이 지금부터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앞으로 30년은 충분히 버티고 남아요. 뭐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서 미국이 망했어. 세계 대전이 일어났는데 미쳤다고 서로 막 핵 쏘다가 지구가 망했어. 이거 아닌 이상은 미국이 망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리스크는 있어요. 여러분이 집을 샀는데 집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 뭐 한국도 강남에 50억짜리 집. 전 그거 볼 때마다 맨날 느끼는 게 저 50억짜리 집이 이번에 홍콩에 화재 난 것처럼 막 불이 나버리면 어떡하지? 저 50억짜리 집이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지?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잖아. 무슨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100% 이제 S&P 500, 예, 뭐 이래도 괜찮아요. 안전빵인데 리스크가 적은 거죠. 조금 나눠요. 뭐 한 50%는 S&P 500, 나머지 50%는 좀 다른 거 몇 개. 혹은 조금 리스크를 걸더라 하더라도 좀 희망 있는 회사. 야, 요즘에 엔비디아 잘 되는데 엔비디아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10배 이상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엔비디아만 내가 지금 나이가 좀 65세니까 1년에 이제 8,690 붙는데 그거 갖고 내가 어느 세월에 100만 불 만들어 엔비디아 투자하고 계산을 쫙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지금처럼 엔비디아가 계속 5년만 올라간다. 그러면 야, 내가 총 부은 돈은 4만 불밖에 안 되는데 내 자산은 400만 불이 될 수 있네. 이런 계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위험하다는 거죠. 아까 그 노키아 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퇴를 갖다 그렇게 도박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S&P 500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당히 나누시고 그러면 IRA만 하는 게 뭐 최고네?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그럴 거예요. 100만 불이 있다 그러면 50만 불은 IRA, 50만 불은 부동산. 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이게 또 차이점이 뭐냐? 부동산의 렌트를 받는 거 있죠. 부동산의 렌트를 받는 거는 한번 올라간 렌트비가 내려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 내려갈 수도 있지. 동네가 슬래머가 됐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예, 이것도 리스크가 적은 거예요. 부동산의 투자는 무슨 매력이 있냐? 업앤다운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익스펙트하는 만큼 나오고 물가 상승률만큼 렌트비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게 이점이에요. 자, 아까 S&P 뭐 2020년 초반 때 막 2점 몇 퍼센트 성장률이 뭐 거의 1% 이럴 때가 있죠. 근데 요즘 같은 데는 막 15% 이래요. 지난 10년 봤을 때는 11.4%고 지난 100년을 봤을 때는 6%부터 7% 사이예요. 근데 부동산은 여러분 집값이 50만 불 주고 샀어. 40만 불로 떨어졌대. 요즘 집값이 폭락했대. 그렇다고 여러분 렌트비 주던 거 뭐 예서 5천 불 주던 거 4천 불에 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렌트비는 똑같이 받아요. 렌트비는 잘 안 내려가요. 웬만해서 잘 안 내려가. 진짜 그것도 극단적인 얘기예요. 이 동네가 완전 이상한 동네가 돼갖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 몇십 년 걸리지. 동네가 슬럼화되고 개토가 되는 건 몇십 년 걸리지. 그래서 이 주식 같지 않고 이 렌트비 나오고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냥 쭉 고정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물가 따라서. 게다가 렌트비는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계속 올려봤잖아요. 물가 상승에 따라서. 그러니까 렌트비가 괜찮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부동산 투자의 이점이고요. IRA는 아까 말했듯이 오버올 따지면 부동산보다는 이득이 커요. 10년, 20년을 따지면 부동산보다 이득이 커.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은 스테이블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 부동산 렌트를 주는 그냥 스몰 코퍼레이션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다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내 부동산 렌트비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돈 나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고쳐준데 이번에 돈이 얼마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번에 리모델링인데 얼마 들어가고, 익스펜스로 다 뺏으시고 회사가 있으면 좋은 게 많지. 여러분이 이제 익스펜스로 쓸 게 많은 거야, 솔직히. 왔다 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LA 살고 계신데 라스베가스 지금 하나 샀어, 렌트비로. 라스베가스 놀러 가고 싶은가? 놀러 갔다 오는데 그 비용을 갖다가 회사를 만들면 여러분의 익스펜스로 뺏으잖아요. 왜? 여러분은 그 집을 갖다가 관리하는 회사니까 그 관리하는 회사에서 그 집을 갖다 보러 가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를 가는 거니까 왔다 갔다 호텔값, 라스베가스 간 경비 뭐 이런 거 같은 거 쓴 거
다 또 세금 공제 받잖아요. 이런 이득도 있고 제일 좋은 건 뭐냐? 아까 말했듯이 나는 일하기 싫은데 라스 아이레이는 계속 붙고 싶어. 아직까지 돈이 여유가 있어. 더 붙고 싶을 땐 어떡하냐? 간단해요.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이 여러분이 라스 아이레이에 붙는 돈보다 많다? 그러면 그 돈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15만 불 이상 넘는다? 그러면 또 못 붙일 수 있지. 자, 라스 아이레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이것도 따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라스 IRA를 갖다가 지금 8,600불밖에 못 보니까 캠페인은 55세니까 지난 65세인데 지금부터 부어도 내가 75세까지 부어도 돈이 그렇잖아. 예. 너무 이게 한계가 있어. 이걸 더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SEP IRA라는 게 있고요. SEP입니다. SEP, SEP IRA. 네, 401k. 예, 이게 있는데 여러분이 컴퍼니를 만들었고 여러분이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더 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이 많아갖고 부동산으로 한 달에 10,000불씩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IRA 많이 붙는 방법은 뭐냐? 컴퍼니 만들고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세요. 그리고 401k를 할 수도 있고 SEP IRA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요즘에 제가 얼마더라? 27,000인가? 예, 27,000 플러스 더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년만 집어도 30만 불 되죠. 예. 그러면 그게 30만 불면 끝날까? 100만 불 되죠. 예, 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돈 버시는 게 좀 많으면 네, 그런 걸 좀 하셔도 됩니다. IRA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IRA 좀 궁금한데 옛날에도 영상 만들었는데 여러분 댓글 많이 다시면 제가 IRA 특히 라스 IRA 연세 드신 분들은 트래디셔널보다 라스 IRA예요. 그래서 제가 또 꼼수도 알려드릴게요. 트래디셔널 IRA 갖다가 라스 IRA로 바꾸는 방법이 또 있어요. 네, 그거 꼼수도 알려드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은퇴를 위해서는 라스 IRA가 최고다. 트래디셔널 IRA 나중에 찾을 때 세금 내야 되고 그것도 인컴으로 잡힙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의 연금이랑 또 연동돼 갖고 연금도 또 깎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라스 IRA 갖고 있으면 예, 이거는 영향을 안 주고 그냥 나온 돈이 다 여러분 돈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연세에 있는 분들이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 분들이 비즈니스 많이 하시니까 라스 IRA가 좀 최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계속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죠. 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저는 뭐 앞날이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은퇴될 때쯤 되면 최소한도 집 2채 이상은 페이오프가 돼 있을 거고, 예, 2채 이상은 페이오프가 돼 있을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 인컴도 있을 거고 또 그때까지 뭐 제 IRA에 한 50만 불 정도만 쳐놓는다? 그러면 뭐 저는 양쪽에 뽑아 쓰는 것 같고 저는 죽을 때까지 뭐 100살 살든 110살 살든 그냥 엄청나게 팡팡 쓰는 부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뭐 여기민 얘기도 제가 종종 하지만 요즘 같은 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말한 4% 룰 4만 불만 뽑아갖고 3천 얼마다. 예, 그거 한국의 지방도시 가면 펑펑 잘 써요. 예, 지방도시 가면 방법 많이 있습니다. LA 같은 데는 모자랄 수 있지. 뉴욕도 모자랄 수 있지. 그렇지만 이거 라스베가스도 은퇴하신 분이 내 집 페이오프 됐는데 나 한 달에 4,000불씩 생긴다. 아이 뭐 돈 쓸 일 뭐 있나요? 예, 뭐 어떤 분은 또 댓글에 그거 달아놓으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의료비 많이 듭니다. 아이 그건 본인이 노후 대책 안 하시는 거지. 아니 메디케어를 못 드시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미국에서 일했으면 메디케어는 당연히 들잖아요. 메디케어 드는데 뭐 엄청나게 돈 들 거? 그게 뭐 있을까요? 예, 메디케어하고 파트시 같은 거 잘 현명하게 하면 엄청나게 돈 들 건 없죠. 물론 나이 들어서 건강 때문에 돈 드는 게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커버 안 해주는 걸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도 커버가 한계가 있거든. 그럼 미국에서 하려면 돈 들어가고 저같이 이제 한국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임플란트 커버를 8개 해주는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한국 가서 한 거야. 그럼 저도 이제 요거 한국 가서 한 거 그때 한 7천 불 돈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도 솔직히 이제 의료비는 많이 들어간 거지.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야 한국 가서 이거 하고 한국 가서 건강검진 받고 그래서 돈이 모자란다? 안 그래요. 왜? 제가 40대 때는 엉뚱한 거 돈 많이 썼어. 사람들 만나고 술 마시고. 아니 이제 술 마시는데 그 돈 안 쓰잖아요. 제 LA 있을 때는 사람들 만나고 저 용돈이 8,000불씩 들어갔어요. 제가 비즈니스라고 하긴 좀 뭐하지. 컨설팅하고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런 일 하니까 한 달에 8,000불씩 들어갔어요. 제 40대 때는. 제가 쓰는 게 8,000불이에요. 왜?
LA 사시는 분들 알잖아요. 뭐 누구랑 밥 먹어. 남자 한 서너씩 밥 먹어. 500 고깃집 가봐 500 우습게 나오지. 횟집 가봐 1000불도 나오지. 그럼 남들만 맨날 사? 나도 사지. 밥 몇 번 사봐요. 일주일 내내 일주일 주 5일 중에서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한 3일 이상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돈 쓰고 술 마셔요. 어디 협회비 내야지. 어디 도네이션 해야지.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8천? 야, 그게 제가 이 일을 한다 한국에서 7천 들어갔다? 한 달 술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 드니까 오히려 그런 술값 안 쓰잖아. 안 쓰고 그런데 돈 쓰잖아요. 그리고 나이 드니까 뭐예요? 예, 지금까지 내 돈 내고 비즈니스 안 타지만 저도 그동안 마일리지 쌓인 거 뭐예요? 비즈니스 타고 다니잖아. 속 편하잖아요. 한국 왔다 갔다 하는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엉뚱한 거에 돈을 안 쓰니까 솔직히 의료비 젊은 사람도 많이 들어가지.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어머님 분들은 턱도 당겨야 되고 보톡스 따고 스킨케어도 받고 하시라고 하잖아. 그래서 다른 거 안 하잖아. 젊은 때처럼 막 옷을 막 화려하게 사고 막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도 젊었을 때처럼 뭐 내가 야 취미로 친구들과 모tor사이클 jet스키 하나씩 타자 뭐 하나씩 사자 이런 거 없어요. 저도 뭐 젊었을 때 친구들끼리 jet스키 하나씩 다 구입하자, 모터사이클 하나씩 구입하자, 스노우보드 타러 가자. 그럼 스노우보드에 돈 5,000불 팡 쓰고 뭐 무슨 자전거 탄다 그러면 10,000불 팡 쓰고 나이 들어서 그 짓은 안 하잖아, 솔직히. 그래서 의료비 더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보험이 있으니까 진짜 큰 돈 나가는 거는 다 보험으로 커버가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현명하게 쓰시는 거예요. 요점은 이겁니다. IRA에다 집어넣고 S&P 500에다 집어넣었다. 그의 수익률. 그다음에 이 다음에는 어떨 건가? 이걸 한번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거보다 적으면 적게 쓰고 많으면 많이 쓰라는 얘기예요. 아껴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돈이 남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적게 들어왔을 때 적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버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shock absorber. 자, 그리고 맨날 돈 끊었으면 되지. 그리고 이제 은행에 뭐 단돈 몇만 불도 없이 지내지 마시고 그냥 세이빙이나 이런 데 몇만 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4만 불 꺼냈었는데 올해는 경기 안 좋아. 2만 불만 꺼냈어야 되겠어. 모자랄 수 있잖아. 그러면 은행에 세이빙해서 2만 불 꺼내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도로 괜찮았어. 올해는 7%가 들어왔네. 7만 불 꺼내 쓰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60대이고 70대 되면 그 퍼센테이지보다 더 꺼내 쓰셔도 된다고. 7% 올랐다. 그럼 9만 불 꺼내 쓰셔도 돼. 나중에 여러분이 80대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점점 우리가 살 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7% 올라갔다. 그럼 12만 불 꺼내셔도 돼. 그래 돈이 남다는 얘기예요. 자식들한테 유산 남겨주는 것보다 자식들한테 뭐 해주시는 게 좋아. 그게 기억이 남아. 그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냈다 돈, 이거보다는 자식들과 여행을 하시고 자식들과 어디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선물하시고 땡스기빙 때 다 집에 불러왔고 그냥 그게 얼마나 좋아. 여러분 땡스기빙 때 가족들을 안 찾아오고 그게 손자들 딱 봐갖고 뭐 100불씩 용돈 주고 이게 나이 들어서 돈 없어서 그렇거든. 여러분 그 다 큰 성인 자녀가 크리스마스 때 베가스 와라. 베가스 오면 그냥 세뱃돈으로 연말연시라고 아버지가 한 2,000불씩 줘. 올만 나지 안 오겠어? 솔직히 당연히 그렇죠. 저도 애들한테 그랬어요. 앞으로는 아버지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세뱃돈 줄게. 그랬어요. 몰라 이놈들이 올런지 안 올런지. 아직까지는 지금 20대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그 상한선을 500불 했죠. 500불 했는데 그것도 물가가 올라가고 또 걔들도 나이가 더 드니까 그거는 돈이 더 들어가요. 나중에 30대 되고 애들도 있고 손주도 있고 그런 애들한테 야 500불 줄 테니까 아빠가 와라. 오겠어요. 그래도 한 1,000불 이상은 줄 테니까. 줄 테니까 오라는 얘기는 좀 웃기다. 하여튼 놀러 오고 그러면 야 오느라고 기름값 좀 써. 갖고 아빠가 한 1,000불 딱 주고 한 2,000불 주고 그러면 애들도 신나서 오지. 왜 안 오겠어, 솔직히. 물론 돈 때문에 온다. 이거는 서글픈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저도 뭐 20대, 30대 다 겪어봤는데 아이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솔직히 부모 한번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타주에 있으면 더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경비도 들어가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왔을 때 부모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자식들한테 그래도 몇천 불씩 딱 줄 수 있다. 아니 이렇게 돈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야, 나 죽고 나서 이거 유산 남았으니까 이거 너희들 써라. 야,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100만 불 남았어. 아, 300만 불인데 지금 100만 불 값어치야. 아, 좋긴 좋지. 좋긴 좋은데 그냥 그거에서 끝이야. 뭐더 이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명하게 돈 쓰는 거. 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돈을 생각보다는 많이 써도 된다. 사업하는데 꼭 목매달 필요는 없다. 그리고 라스아이레가 괜찮은 투자 중에 하나인데, 예,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0년은 라스아이레가 참 좋았습니다. 지난 한 20년 따져봐도 한 12% 가까이 돼요. 예, 라스아이레 리턴이. 지난 100년을 따져보면 6, 7%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100년에는 대공황도 있었고 오일 쇼크도 있었고, 예, 닷컴 버블도 있었고, 다 그걸 합쳤을 때 그만큼이고, 요즘 같은 때는 뭐 한 12% 이렇게 되니까 꽤 괜찮은 시기. 지금 은퇴를 하신데 여러분이 라스아이에 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타이밍 잘 잡으신 거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예, 항상 좋아요부터 누르시고, 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댓글 진짜 저한테 큰 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신 분들은 또 누르면 구독 풀립니다.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세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시고, 야, 이거 내 캠피디 아빠 엄마가 되게 좋아하는 채널인데 좀 구독 좀 눌러주라. 예. 알림 설정도 좀 해주라. 예. 캠피디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좀 해주라. 예. 좀 부탁도 하고, 니네도 좀 시간 한번 뽑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자녀들한테 권해주시고, 또 권해갖고 또 자녀들도 잘 본다. 뭐 이런 댓글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11월의 마지막입니다. 예, 잘 보내시고, 한 해가 끝나면 뭔가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뭔가 내년도 나 뭐 해야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하죠. 예, 내년도에 IRA 은퇴 준비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좀 시작하실 준비하시고요. 제가 또 12월 달에 이런저런 은퇴 준비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지 않았습니다. 왜 늦지 않았냐? 왜? 생각보다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고 사람들 평균 수명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의 시선은 붉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부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너무 돈이 없다. 그럼 나이가 들수록 더 가난해져. 근데 여러분이 지금 몇십만 불의 돈이 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은 더 붉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만 그냥 고스란히 넣어놓는 거 아니면 돈은 더 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걱정 마시고, 예, 은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늘 건강하시고 저는 또 12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